또 최근에 이제 후레인 TV 보고 상담을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자기가 제가 남양주의 아파트를 사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후레인 TV 종우 씨랑 실시간 방송할 때 막 이렇게 댓글들로 막 이렇게 질문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남양주 아파트 3억 얼마인데 이거 살까요? 이런 질문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억이면 싼 거 아니냐?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이게 6억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별 뜻 없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별 뜻 없이.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절대 가격이 낮으면 이런 거는 크게 리스크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남양주 아파트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냥 실시간 방송이 막 이렇게 댓글들 올라오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가볍게 던진 건데 그분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가슴에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때 살 걸 못 산 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굉장히 말 한마디도 중요하겠구나. 이게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공인들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책임감도 있겠구나.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늦어서 네.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언제 영끌 오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남양주 3억이 네. 만약에 저 때 채팅을 네. 보고 사셨다면 네. 사셨는데 갑자기 그게 2억이 돼서도 네.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항의하려고. 근데 그 당시 아파트들이 막 오르던 시기였는데 3억대였으면 상대적 가격이 쌌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딱, 그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감각적으로. 근데 그런 말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죠? 다행히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그렇죠. 떨어졌어 봐. 그렇죠. 영끌 7적 해가지고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도 7번째 안에 들면 영광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아내를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일가구 이주택. 이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누차 강조하던 부분인데 이분도 잘 하고 계신 거고 기본적으로 후레인 TV 구독자분들은 수준들이 중상이다. 그래서 다른 채널보다는 되게 이제 수준들이 높으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거고 중랑구에 3억 3천에 매수했고 거주하시고 순자산이 9억 2천이고 대출이 4억 8천4백이니까 뭐 순자산 비율도 굉장히 좋으시고 중랑구 아파트를 이제 3억 3천 살고 노원구 아파트 단지도 이제 와이프 명의로 사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들었고 혼인신고는 애를 낳는 시점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나서 몇 년 팔면 되죠? 5년 이내만 팔면 된다고 그랬죠? 5년 이내.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 이제 이 거주 요건을 채운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 나머지 하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된다. 요 얘기 제가 설명드렸고요. 현금 500만 원 갖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2억 900만 원, 그다음에 전세금 2억 7,500만 있고 본인하고 아내가 이제 700만 원 정도 버시고 지출이 350이셔서 예금을 한 350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또 이것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요새 특판 예금 뭐 6% 8% 있잖아요. 엄청 핫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6개월. 그렇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억을 만약에 5% 예금에 맡겼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죠? 1년에? 500이잖아요. 500. 근데 여기에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 적금으로 1200만 원씩 5%다. 그러면 이거 이자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씩 적금이다, 적금. 그렇게 이거는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만 원 곱하기 2의 그 개월수. 1년이면 12 곱하기 13. n 플러스 곱하기 12분의 금리 0.05. 요게 이제 그 적금 구하는 식이에요. 약분 되죠? 약분 배웠잖아요. 그러면 50 곱하기 13 곱하기 10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약분 되죠? 2. 그러면 65만 원의 절반. 그러면 32만 5천 원이 나와요. 이게 적금 이자인 거예요. 이거 적금 이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20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예금일 때. 60만 원. 60만 원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금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1200만 원이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죠.
맞습니다. 100만 원씩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200,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12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공간만큼. 그래서 요 부분 적금은 처음 예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기간 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금은 예금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금으로 1200만 원짜리가 5%였으면 아까 그 예금이었으면 60만 원이 이자인데 그거의 절반 30만 원이 적금이다. 요새 예금금리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적금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상계주공 아파트를 매도 구성남 신축을 할 것인가 요 얘기인데 상가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는 자산으로 뭐 상황 언제 요 두 번째 질문이고 근데 이분이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갑툭튀 구성남이네요. 네. 그 성남보다 그래도 상계주공 그러니까 이분은 구성남이 상계주공보다 그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지가 구성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르거든요. 물론 구성남이 제가 볼 때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되게 구릉지예요. 맞습니다. 네, 구릉지고 그래서 저는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덕이 많기 있고 구릉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성남의 전 단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 접근성은 좋은데 이게 그런 단점이 있어서 강남 접근성은 물론 좋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그 옥수동 아시죠? 옥수동도 엄청 언덕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압구정동이랑 한강만 보는 바로지만 가격이 물론 세긴 센데 그래도 그렇게 막 그 최고 입지로 조건이 좋은 게 아닌 게 약간 구릉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한남동도 약간 구릉지지만 이 경사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옥수동은. 성남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지금 상계동보다 더 급지가 좋냐?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저는 상계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도 재건축만 된다면 훨씬 더 성남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남보다 상계주공을 가지고 가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울 내 집 마련 이후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 부분도 좋은데 일단은 이거를 해서 두 개를 비과세 받아서 일단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수요 포함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주택을 샀다. 조정적이. 그럼 이거 취득세 몇 프로라는 얘기는 8%라는 얘기거든요. 네. 취득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이거 두 개를 팔아서 취득세 6억까지 1%, 9억까지 2% 이 그 일반 세율로 취득세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조정적 한 채까지도 더 살 수가 있죠. 취득세 1%에서 3% 내외로 해서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을 사셔라. 순서를 그렇게. 근데 이거 두 개는 어차피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다 팔고 다시 이렇게 세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근데 만약에 비조정적 아파트 내가 안 산다 그러면 바로 오피스텔 사셔도 되는 거고 월세 받을 거면. 그래서 요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다 처분하셔야 된다. 왜냐면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살 때 취득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내 집 마련 이후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매입하는 것도 오케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고 순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돈 벌다 끝나는 인생 줄이면서 돈 버는 인생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최근에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뭐 인생이 뭐 이래 돈만 버는 게 내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취미가 뭘까, 내가 취미가 스타크래프트. 개포동 테란의 황제. 스타크래프트도 맞아요. 요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수영하고 농구하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면서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술은 한잔 먹고 이런 게 뭐 이게 제 취미더라고요. 제가 진짜 행복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행복한 게 뭘까.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한 거는 돈을 쓸 때보다 돈을 벌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가 행복감도 있고 만족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시시콜콜한 얘기보다는 사업 얘기, 일 얘기, 특히 사업 얘기할 때가 정말 재밌어요. 눈이 제가 초롱초롱 빛나거든요. 그러면 제 취미가 뭘까 생각해보면 뭐 글 쓰는 것도 있고요. 글 써서 책 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제 취미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이것도 제 취미였던 거예요. 돈 버는 게 자체가 취미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줘서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도
제 취미였던 거예요, 취미. 이게 제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었던 게 아닐까. 이런 거는 부수적이었던 거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건 진짜 내가 돈 벌려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 좋아서.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좀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프레임TV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찍고 나서 보면 보람되고 약간 희열감도 느끼고, 또 이 방송 보고 방송 잘 봤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또 감사하고, 투자 조언 드려서 잘 되시는 분들 보시면 너무 뿌듯하고, 이게 다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돈만 막 쓰는 삶을 살 거냐 하면은 그게 정말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너 한 달 하루에 무조건 100만 원씩 써 이러면 행복할까? 하루 이틀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 한 달 되면은 미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무조건 땡큐지. 무조건 하루에 100만 원씩. 근데 저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즐기면서도 돈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즐기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벌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의미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그러면 이런 좋은 경험들을 조금씩 공유하는 것도 또 좋은 거잖아요. 또 그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영상 찍고 하는 것도,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저도 정말 보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이 정말 좋은 삶이고 재밌는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또 그런 것도 잘하시잖아요. 저한테도 그 사람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쵸. 뭐 여기 오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저녁 먹는 그쵸. 자리라든지 그쵸. 뭐 저도 대표님께 소개를 해드리고 막 네네. 하는 것들,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을 때 시너지 났을 때. 뭔가 합이 잘 맞아. 그치. 그럼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들 연결해서 이분들이 잘 시너지가 나서 잘 되고 하면은 저도 덩달아 좋은 거잖아요.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람 소개하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이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되죠. 근데 하지만 또 이게 잘 되고 하면은, 또 잘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은 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람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과연 뭐가 보람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보람 있는 일,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보람 있는 일은 뭘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도 좀 감히 또 얘기합니다. 주제 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일단은 이거를 무조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처분하고, 그리고 다시 세팅해라. 다시 세팅하고, 다시 세팅할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월세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세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 투자 잘 하셔서 뭐 78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75점. 사비용 깎였어. 네. 75점. 왜냐면 입지가 조금 그래도 좀 더 좋은 데도 있었는데 약간 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데 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의 폭이 좀 안 좋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잘하고 계시다 해서 잘 해서 또 아기도 출산 잘 하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